현수가,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애들은 친정으로 갈 거지? 새엄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뭐? 왜? 제이랑 재은이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 애들 엄마니까요. 아줌마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현수가, 정신 차려! 친자식도 아닌데! 상관없어요. 제 딸들이에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이여, 마음속으로 구독자 여러분. 언제나처럼 당신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당신의 마음에 더 자주 찾아가 따뜻한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1987년 봄이었습니다. 제 나이 13살, 동생 재은이는 9살이었죠. 그날 아침은 유난히도 조용했어요. 아빠가 어색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제이야, 재은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저는 학교 갈 준비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재은이도 가방을 내려놓고 아빠 앞에 앉았어요. 아빠 옆에는 낯선 여자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26살, 아주 젊은 여자였어요. 우리보다 겨우 17살 많은 거의 언니 같은 나이였죠.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수줍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새엄마가 되실 거야. 아빠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은이는 그저 멍하니 새엄마를 바라봤고요. 새엄마는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제이야, 재은아. 나는 김현숙이라고 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너희들이랑 같이 살게 됐어.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었거든요. 26살의 초혼으로 남의 자식 둘 딸린 남자에게 시집 오다니. 당시에도 이해가 안 됐고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정신으로 우리를 키운다고 시집을 왔을까? 얼마나 갈까?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진짜 엄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기억이 희미하지만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품만은 기억납니다. 그 자리를 이 낯선 여자가 채운다는 게 용납이 안 됐죠. 재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새엄마는 우리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우유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제이야, 재은아, 잘 자. 우리 엄마 아니잖아요.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새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천천히 친해지자. 우유는 여기 둘게.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죠. 문이 닫히자 재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언니, 저 아줌마가 우리 엄마래. 엄마, 아니야. 절대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은이는 달랐습니다. 재은이는 진짜 엄마를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너무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새엄마가 아침을 차려놨습니다. 제이야, 재은아, 밥 먹자. 밥상이 꽤 정성스러웠어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치까지. 맛있겠다. 엄마, 이거 언니 좋아하는 거예요. 재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엄마라고 불러? 진짜 엄마를 벌써 잊은 거야? 저는
밥상을 밀어냈습니다. 배 안 고파요. 안 먹을래요. 제이야, 아침은 꼭 먹어야 해. 싫다니까요. 저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죠. 이틀째, 사흘째, 저는 계속 새엄마를 거부했습니다. 학교 안 갈 거예요. 숙제 안 할 거예요. 옷 안 입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반항했죠. 새엄마가 만든 음식은 입도 안 댔고요. 친구 집에서 라면을 얻어먹거나 아예 굶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먹지 않아서 빈혈이 왔습니다. 보건실에서 눈을 떴을 때 새엄마가 와 계셨어요. 제이야, 괜찮아?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봐요. 선생님이 연락하셔서 왔어. 밥을 안 먹었다며? 제이야, 엄마가 싫으면 싫다고 해. 근데 밥은 먹어야 해. 새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아프면 엄마도 아파. 그날 이후로 저는 밥은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엄마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저와는 다르게 동생 재은이는 빠르게 새엄마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목말라. 엄마, 이거 봐줘. 엄마, 같이 자자. 엄마, 나 숙제 도와줘. 재은이는 새엄마를 금방 받아들였어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어떻게 진짜 엄마를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어? 배신자 같으니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밤 재은이한테 물었습니다. 재은아, 너 진짜 엄마 기억나? 아니,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저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불러? 재은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래도 좋은데 엄마가 밥도 해주고 안아주고 머리도 빗겨주잖아. 그건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야. 아니야, 언니. 진짜 좋아해 주는 것 같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버리고 갈 거야. 기억해. 하지만 재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재은이와 새엄마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녁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주말에는 공원에 놀러 갔어요. 저는 절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집에 남아서 TV를 보거나 만화책을 봤죠. 제이야, 같이 가자. 재미있을 거야. 싫어요. 그래도 싫다니까요. 새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이나 군고구마를 사다 줬어요. 제이 먹으라고 사왔어. 식탁에 둘게. 저는 그걸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재은이가 대신 먹었죠. 그래도 새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다 뒀어요. 1988년 여름이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의 수근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어휴, 저 어린 것이 남의 자식을 키운다고. 얼마나 갈까? 곧 도망가겠지. 아무리 그래도 친자식이 아닌데 재산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가난한 집인데 뭐.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며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새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갈 거라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죠. 슈퍼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이야, 새엄마는 잘해주시니? 이모가 보기엔 곧 떠날 것 같은데. 왜요? 젊은 애가 무슨 정신으로 남의 자식을 키워. 친정에서 데려가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겠지.
우리가 짐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새엄마가 떠나도 상처받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이야, 학교 다녀와. 제이야, 저녁 먹자. 제이야, 오늘 날씨 춥다. 옷 따뜻하게 입어. 저는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새엄마는 그래도 매일 같은 말을 했어요. 지치지도 않는지 신기했죠. 동네 아줌마들은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현숙이 참 착하긴 한데 오래 못 갈 거야. 맞아. 결국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겠지. 애들 불쌍하게 됐네, 진짜. 그 말들이 귀에 들렸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어차피 사실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빠는 새엄마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제일 먼저 새엄마를 찾았어요. 여보, 나왔어. 어머, 벌써? 손 씻고 밥 먹어. 제이랑 재은이는? 재은이는 숙제하고 있고 제이는 방에 있어. 아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이가 여전히 힘들게 구니?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미안해, 여보. 내가 아이들한테 잘 말해볼게. 아니야. 천천히 가자. 제이도 상처가 있을 거 아니야. 새엄마는 늘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화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빠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제이야,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싫어요. 제이야, 현숙이가 너한테 잘해주잖아. 왜 그렇게 대하니? 저 아줌마 싫어요. 왜? 우리 엄마 아니잖아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이야, 엄마는 돌아가셨어. 이제는 현숙이가 너희 엄마야. 절대 아니에요. 엄마는 한 명뿐이에요.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저를 안으려고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나가요. 아빠도 싫어요. 아빠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새엄마와 아빠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제이가 괜찮아. 내가 잘할게. 시간이 필요할 거야.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짐을 지은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제이도 재은이도 내 딸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1991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빠가 재혼한 지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제 나이 17살, 재은이는 13살이었죠.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어요. 아빠는 아침 일찍 출근하셨고 저는 학교에 갔습니다. 새엄마는 여느 때처럼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제이야, 오늘 시험이지? 파이팅. 저는 대답 없이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게 아빠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현숙 씨 맞으십니까?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새엄마의 비명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보, 여보, 저와 재은이도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가. 새엄마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새엄마는 계속 울었어요.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유가족이십니까? 네, 제가 아내입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환자분은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새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요. 재은이가 울기 시작했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영안실로 들어갔을 때 아빠는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여보, 여보. 새엄마는 아빠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요? 어떻게 30살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거였죠. 친정어머니가 다음 날 아침에 달려왔습니다. 키가 작고 단단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현수가 그만 집으로 가자. 어머니,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니? 결혼한 지 겨우 4년밖에 안 됐잖아. 하지만 애들도 다 컸잖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친정어머니는 새엄마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새엄마가 떠나는구나. 동네 사람들 말이 맞았어. 장례식장에 3일.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빠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친척들, 모두들 조문을 왔어요. 제이야, 많이 슬프지? 재은아, 울지 마. 사람들의 위로는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새엄마였어요. 상주로서 하루 종일 조문객들을 맞아야 했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가십시오. 그렇게 수백 번 인사를 하면서도 새엄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달랐어요. 빈소에 혼자 남아서 아빠 영정 앞에 앉아 울었죠.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애들은 어떻게 키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새엄마도 무섭고 힘들다는 것을요. 장례 이틀째 되던 날, 동네 아줌마들이 찾아왔습니다. 현수가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애들은 친정으로 갈 거지? 새엄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뭐? 왜? 제이랑 재은이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 애들 엄마니까요. 아줌마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현수가 정신 차려. 친자식도 아닌데 상관없어요. 제 딸들이에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딸들이라고? 장례 마지막 날 밤, 친정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수가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안 갈 거니? 새엄마는 우리 자매를 번갈아 보셨어요. 재은이는 새엄마 치마를 꼭 잡고 있었고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 안 갑니다. 왜 안 가는데? 이 애들이 제 애들이에요. 제가 키워야 해요. 남의 자식인데 아니에요. 제 딸들이에요. 친정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집으로 와. 네,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떠나자 새엄마는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눈이 떠졌어요. 새엄마가 정말 있을까? 밤사이에 떠난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새엄마였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죠. 제이야, 얼른 일어나. 학교 가야지. 여느 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새엄마를 바라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재은이도 일어나. 늦겠어. 오늘은 제육볶음이야. 얼른 먹고 다녀와. 아, 그리고 제이야. 오는 길에 다시다 한 개 사다 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아침이었어요. 새엄마가 떠나지 않았다.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새엄마가 도망간 집 구경하러 온 거였죠. 하지만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났고요. 새엄마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머, 안 갔네? 정말 키우나 봐. 얼마나 갈까? 아줌마들은 수군거리다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실망한 표정들이었어요. 그날 아침 밥상에 앉았을 때 저는 새엄마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새엄마는 조용히 밥을 먹고 계셨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재은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응? 안 가는 거 맞지?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어딜 가? 정말? 정말이야. 걱정 마. 재은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이후로 아침은 계속됐어요. 제이야, 일어나. 재은아, 밥 먹어. 도시락 싸뒀어. 매일 아침 어김없이 들려오는 새엄마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주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엄마가 여기 있구나. 우리를 떠나지 않았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든든했어요. 하지만 새엄마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생활이 어려워졌거든요. 새엄마는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에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많았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재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튼튼해. 하지만 튼튼할 리 없었죠. 어느 날 새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피곤해서 발을 헛디딘 거였습니다. 엄마, 재은이와 제가 달려갔어요. 괜찮아, 괜찮아. 놀라지 마. 새엄마는 웃으며 일어났지만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해도 안 가셨어요. 돈 아까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날 밤 저는 새엄마 방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구나.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제 나이 18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죠. 새엄마는 우리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어요. 제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동네 슈퍼 앞에서 새엄마를 봤습니다. 아저씨에게 떡볶이 재료를 사고 계셨죠. 이모, 이거 깎아주면 안 돼요? 제발. 현숙이 고생이 많네. 알았어. 조금 깎아줄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새엄마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몇백 원을 깎기 위해서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새엄마도 힘들다는 것을요.
32살의 젊은 나이에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집에 돌아왔을 때 새엄마는 부엌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제이야, 왔어? 오늘 떡볶이 해줄게. 내가 좋아하잖아. 저는 가방을 제시도 멋계속 내려놓고 새엄마 옆에 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응,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요,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새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이야, 엄마, 앉아 계세요. 저는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맛있겠다. 재은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가 해준 거 먹어봐. 세 명이 둘러앉아 떡볶이를 먹었어요. 새엄마는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청소도 했어요. 제이야, 내가 언제 이렇게 컸니? 엄마가 힘드시잖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여전히 엄마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1992년 여름이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새엄마가 말했습니다. 제이야, 우유 좀 사다 줄래? 아침에 먹으려고.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슈퍼에 가서 우유를 사들고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새엄마가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났는데도 동네 사람들 말이 다 틀렸어. 새엄마는 진짜 우리 엄마야.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새엄마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제이야, 우유 샀어? 네, 엄마. 사왔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새엄마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제이야, 방금 뭐라고 했어? 우유요? 우유 사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라고. 새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줬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예. 엄마, 제이야. 새엄마는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고마워. 엄마라고 불러줘서. 미안해요,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죠. 아니야, 괜찮아. 내가 그럴 만했어. 힘드셨죠? 제가 얼마나 꼬장을 피웠는데. 아니야, 괜찮았어. 정말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재은이도 달려와서 우리를 안았어요. 엄마, 울지 마. 우리 있잖아. 재은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맞지, 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린 가족이야. 그날 밤, 우리는 셋이서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서요. 엄마, 처음에 우리 보고 어땠어요? 재은이가 물었습니다. 무서웠어.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됐지. 그래도 포기 안 하신 거예요? 응. 너희가 엄마의 딸들이니까 친정어머니가 데려가려고 하셨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응. 많이 만류하셨어. 그래도 난 갈 수 없었어. 왜요? 너희가 있는데 어떻게 가? 너희는 엄마 없이는 안 되잖아. 새엄마는 우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이야, 재은아, 엄마한테는 너희가 전부야. 엄마, 진짜 낳은 엄마보다 더 사랑해. 정말이야.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 함께 걷는 시간. 1993년, 1994년, 1995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21살이 되었고, 재은이는 17살이 되었어요. 엄마는 35살이 되셨죠. 저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가 모아준 등록금으로요. 제이야, 축하해. 엄마, 고마워요. 요가 당연한 거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그 돈을 모았는지. 대학 입학식 날, 엄마가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엄마, 괜찮아요. 혼자 갈게요. 아니야. 엄마가 보고 싶어. 딸의 입학식을. 엄마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머리도 곱게 빗으시고요. 우리 제이 정말 대학생이 됐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지. 입학식을 마치고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대학교구나. 멋지다. 엄마는 대학 못 가셨죠? 응. 집안 형편이 안 돼서 아쉬우셨겠어요. 아니야. 내가 대학 다니니까 엄마도 다니는 것 같아.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이야, 열심히 해. 엄마가 응원할게. 네, 엄마.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요. 제이야, 공부에만 집중해. 엄마가 벌게. 아니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도 쉬셔야죠.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제이 다 컸네. 재은이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엄마를 위해서요. 엄마, 나도 대학 갈 거야. 장학금 받아서. 재은아, 그래. 우리 재은이도 잘할 거야. 세 명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1998년이었습니다. 엄마가 허리를 부여잡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좀 뻐근해서. 병원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돈 아깝잖아. 엄마,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엄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어요. 허리 디스크 초기 단계였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엄마를 돌봐드려야 해. 집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힘든 일 그만하세요. 그럼 우리 생활비는 제가 벌게요. 아르바이트 더 할게요. 제이야, 너는 공부해야지.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어요. 재은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아르바이트 할게.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재은아, 엄마 혼자 고생하게 둘 수 없어요. 엄마는 우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저와 재은이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요. 엄마는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사일을 하셨어요. 엄마, 농사 그만하시라니까요. 이게 편해. 내 땅에서 일하는 게 좋단 말이야. 엄마는 고집이 세셨습니다. 우리를 키우면서 시작한 텃밭 농사가 점점 커져서 이제는 제법 큰 밭이 되었거든요. 이 땅에서 나는 거로 너희 키웠어. 그게 엄마는 자랑스러워. 엄마,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게 행복해. 딸이 된다는 거. 2000년이었습니다. 저는 26살, 재은이는 22살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44살이 되셨죠. 저는 직장에 취직했고, 재은이는 대학에 다녔어요. 둘 다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생활비를 벌었어요. 엄마, 이제 쉬세요. 응. 왜? 우리가 벌게요. 엄마는 쉬세요. 아니야. 엄마는 아직 젊어. 엄마, 제발. 제가 간절하게 말하자.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알았어. 조금씩 쉴게.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엄마, 나들이 가요. 응. 어디? 그냥요. 엄마랑 저랑 재은이랑 셋이서요. 갑자기? 엄마,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이제 놀러도 다니셔야죠. 우리는 버스를 타고 남산에 갔습니다. 엄마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내가 이런 데 와본 게 얼마만이니? 엄마, 앞으로 자주 올 거예요. 그래? 예. 매달 한 번씩은 꼭요. 재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효도할 거예요. 엄마는 우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우리도요, 엄마. 남산 꼭대기에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제이야, 저기가 내가 다니는 회사지? 응, 맞아요. 대단하다. 우리 딸, 엄마가 키워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해서지. 우리는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셋이 나란히 서서 웃으며.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달 나들이를 갔습니다.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놀이공원에도 갔죠. 엄마는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래? 너희랑 노니까 좋아. 엄마, 행복하시죠? 응. 정말 행복해. 시간이 흘러 2010년이었습니다. 저는 36살, 재은이는 32살이 되었어요. 엄마는 54살이 되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엄마를 처음 소개했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젊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제이 씨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제 딸인걸요. 결혼식 날, 엄마는 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너무 예뻐 보이셨어요. 제이야, 정말 예쁘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요. 제이야, 엄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가 더 고마워. 내가 엄마라고 불러줘서. 엄마, 우리는 꼭 껴안았어요. 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부의 어머니께서 정말 젊어 보이시네요. 자매 같습니다. 하객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우리를 키웠는지,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피로연 때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이가 태어난 건 아니지만 제가 키운 딸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17년이 흘렀고 제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어요. 엄마는 산후조리원에 매일 찾아오셨습니다. 제이야, 괜찮아? 많이 아팠지? 네, 괜찮아요. 엄마는 서연이를 안아보셨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 제이 닮았어. 엄마, 닮아서요. 내가 뭘. 아니에요. 엄마처럼 예쁘고 착한 아이로 키울 거예요. 엄마는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이야, 엄마가 너희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엄마. 처음에는 무서웠어. 남의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엄마, 근데 지금은 알아. 너희가 내 진짜 딸이라는 걸. 당연하죠. 우린 엄마의 딸이에요. 서연이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엄마처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 재은이도 2년 후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자주 모였습니다. 엄마, 집에서요. 엄마, 밥 해주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딸들 왔는데 엄마는 우리를 위해 정성껏 밥을 차렸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하고 싶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엄마, 저, 재은이, 그리고 우리 가족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더 먹을래? 예. 엄마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으셨어요. 2020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언니, 우리 엄마랑 여행 가자. 재은이가 전화로 제안했습니다. 여행? 응. 엄마가 평생 우리만 키우느라 놀러도 못 다녔잖아. 그러게. 좋은 생각이다. 우리는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우리 제주도 갈까요? 제주도? 갑자기 왜? 그냥요. 엄마랑 추억 만들고 싶어서요. 엄마는 머뭇거렸습니다. 돈도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우리가 벌잖아요. 그래도 엄마, 제발 저희랑 가요. 재은이도 조르자 엄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주도에서의 3박 4일. 우리는 정말 많이 웃었어요. 바다를 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사진을 찍었죠. 제이야, 재은아, 엄마 정말 행복해. 저희도요, 엄마. 이렇게 여행 와본 게 얼마만이니. 엄마, 앞으로 자주 갈 거예요. 그래, 고마워. 흑돼지 고기를 먹으며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빠가 여기 가고 싶어 했는데 같이 오지 못했네. 엄마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엄마, 아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럴까? 당연하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백의 시간, 여행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숙소 베란다에서 우리 셋은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밤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사실은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잖아요. 그랬지.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그럴 만했어. 아니에요. 전 그냥 진짜 엄마를 잊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진짜 엄마를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잊는 게 무서웠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재은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고아원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포기 안 하셨어요. 엄마는 우리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너희 둘이 엄마의 전부야. 엄마도 우리의 전부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어.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데 보니까 너희가 내 딸이더라고. 피로 연결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연결됐어. 우리는 그날 밤 별을 보며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행복도, 미래의 꿈도. 2025년 가을입니다. 저는 51살, 재은이는 47살이에요. 엄마는 69살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주 만납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열심히 놀러 다니고 있어요. 엄마의 허리는 많이 굽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누리를 하신 탓이죠. 엄마, 오늘은 어디 갈까요? 글쎄다. 너희가 정해봐. 설악산 어때요? 단풍 보러. 좋지. 우리는 차를 타고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보셨어요. 제이야, 너 운전 정말 잘하네.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제가 운전면허 딸 때요. 격려해 주시고. 아, 그랬지. 산을 오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천천히, 정말 천천히 올랐습니다. 엄마가 힘들어 하실까 봐요. 엄마, 쉬었다 가요. 괜찮아. 조금만 더 가자. 아니요, 쉬어야 해요. 바위에 앉아서 물을 마셨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재은이가 도시락을 꺼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엄마가 좋아하시는 김밥이요. 재은아, 고마워. 우리는 산 중턱에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정상에 올랐을 때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이야, 재은아, 네, 엄마가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뭐요? 너희 아빠를 만난 것, 너희들의 엄마가 된 것.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 엄마, 너희가 엄마한테는 선물이야. 정말로. 엄마도요. 우리 엄마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재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평생 사랑할게요, 엄마. 우리는 정상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산 위에서 농사 짓는 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차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피곤하셨나 봐요. 엄마의 손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주름이 가득하죠. 그 손으로 논을 메고 밭을 일궜어요.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집에 도착해서 엄마를 깨웠습니다. 엄마, 다 왔어요. 응? 벌써?
네. 들어가세요. 저녁을 먹고 엄마의 방에 들어갔어요. 엄마, 마사지 해드릴게요. 괜찮아. 아니요. 할 거예요. 저는 엄마의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딱 좋아. 엄마는 눈을 감고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이야. 네, 엄마. 엄마, 행복해. 저도요, 엄마. 너희만 있으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우리도 그래요. 마사지를 마치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재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엄마, 괜찮으셔? 응. 잠드셨어. 우리 정말 좋은 엄마 만났다. 그러게. 언니, 우리 엄마 오래오래 함께하자. 당연하지. 에필로그, 사랑이라는 이름, 엄마라는 단어. 그것은 피로 연결된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짜 엄마는 선택입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 함께하기로 결심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한 사람. 그것이 진짜 엄마죠. 김연숙, 1987년 26살의 어린 나이에 남의 자식 둘을 떠안은 여자. 모두가 떠날 거라고 했지만 끝까지 남았던 사람.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림도, 친정어머니의 만류도,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 어떤 것도 엄마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우리를 사랑했으니까요. 진짜로요. 조건 없이요. 그 사랑은 혈연을 뛰어넘었습니다. DNA보다 강했죠. 시간이 지나며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엄마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온 마음으로요.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엄마라는 이름은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키워준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요. 50대가 된 지금, 우리는 엄마와 함께 산으로, 들로 열심히 놀러 다닙니다. 그동안 농사 지으면서 허리 휘어지게 저희를 키워주신 우리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저희가 엄마를 모실 차례입니다. 엄마가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사랑으로요. 끝까지요. 포기하지 않고요. 엄마,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이제 알아요. 진짜 엄마가 뭔지. 피보다 진한 게 있다는 걸. 엄마가 보여주신 그 사랑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영원히 사랑합니다.